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댐 수문이 열리면서 일부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있었죠. 이를 두고 치수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댐 수문을 일찍 개방했어야 한다는 여론과 매뉴얼대로 했다는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떤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댐 수문이 열리면서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정도는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 수치로 얘기를 하면 네. 지난 8월 1일에서 10일 사이 10일 동안 경상북도 전체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균 수치로 194 정도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경북 성주군의 경우에는 346mm. 그다음에 또 이 경북 김천과 봉화군은 300mm에 가까운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댐의 방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낙동강 가장 최상류가 안동권이거든요. 안동권에 있는 그 낙천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 낙천보도 침수가 될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피해를 본 거죠. 네. 그나마 경북 지역은 이 인명 피해는 없이 그야말로 이 토지 그리고 뭐 밭이 논밭이 잠긴다든지 침수는 있었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댐 방류 그러니까 안동댐의 방류의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댐 수위를 미리 조절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피해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 여론이 미리 좀 이렇게 예측해서 이제 강우량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방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이제 7월과 8월 사이에 어떤 평균 어떤 수위를 보면은 안동댐 같은 경우는 한 140에서 150m 선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이 저수율로 따지면 한 평균 한 40% 정도 유지를 했어요. 많아봐야 한 60% 정도 네. 유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댐 관리가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댐 관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방류를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저수율이 높아진 상태. 평균 저수율이 기본적으로 7월 중순 저수율 한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감소를 해왔고 중부 지역에 이제 그 중부 지역이나 이제 상류에 이제 집중호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한 8월 초순부터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8월 1일쯤 돼가지고 한 76% 정도 됐고 2일에는 82%, 3일에는 84% 이런 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저수율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미 방류를 결정한 어떤 그런 6일에는 87%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만수위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건 미리 일찌감치 예측해서 그전에도 조금씩 방류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이마댐 같은 경우도 사실 5년 동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도 굉장히 유입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저수율도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래서 지난달 24일에는 65% 정도 저수율이 이제 됐고 이후에 8월 들어가지고는 안동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늘어났고 6일 방류 직전까지는 한 80%를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이 빼냈단 말입니다. 이제 이마댐 같은 1일 300톤, 안동댐 같은 경우는 1일 600톤을 빼내려 하다가 최대 1,300톤까지 빼내는 어떤 급격하게 빼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하루에 물 피해가 있었다라는 어떤 지적들입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물 관리를 안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단 적극 방어를 하고 있고. 물을 방류하는 부분들은 낙동과 하류의 통수홍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방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안 했다기보다 방류를 결정하는 시기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러한 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수자원공사 측은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 많이 오다 보니까 최대 한 약 1,800톤의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하류 쪽으로 600톤 이내에서 최대한 그 방류량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상청의 예측과는 달리 비가 예상외로 많이 와서 네, 방금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지금 기상청의 예측과 달라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는 설명이거든요. 이런 설명을 두고서 집안 싸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전국의 안동댐, 이마댐과 같은 이러한 댐은 이제 다목적 댐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 다목적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이 댐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 뭐 이런 그 물을 뭐 방류를 한다든지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런 건 이제 치수라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또 예를 들어 비가 너무 안 오면 그 우리가 먹는 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그런 경우는 이제 이수라 그러죠. 이제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물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치수와 이수를 다 동시에 생각하고 관리를 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또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일정 네. 부분 또 그 담수를 해놔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기록적 폭우다 보니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상청의 예보가 좀 다소 어긋났다. 그래서 대응이 좀 본인들이 민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뭐 얘기잖아요. 네. 이에 비해서 이제 기상청은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통계를 늘 제공을 해줘 왔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집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네. 기상청은 환경부의 외청입니다. 환경부 소관의 외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수자원공사는 원래 국토부였다가 이번에는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다 보니 어쨌든 환경부 산하잖아요. 네.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기관 대 기관 간에 같은 환경부 산하의 기관 대 기관 간에 이거는 다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기 십상이죠. 네. 수자원공사의 이런 해명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이슈토크 취재진이 담아왔는데요. 인터뷰 영상 잠시 확인해 보시죠. 강변을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너무 위협적이고 무섭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절을 좀 잘 했으면. 이런 데이터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이런 일들을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리 뭐 서서히 이렇게 방류를 해서 밑에 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뭐 알리고 또 수위 조절을 이렇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안동댐의 경우에는 방류를 결정한 뒤에 투신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류를 미루기도 했는데요. 수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당일이 있죠. 안동댐이 이제 방류를 결정했던 게 6일이었습니다. 6일 날 당초 계획은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21기로 그래서 뭐 하루 600톤을 이제 보내겠다. 저는 600톤을 내려보내겠다. 이제 그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투신을 했다라는 네. 어떤 그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류를 이제 중단을 했죠. 중단하고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류가 늦어졌고 그날 당일 저녁 10시까지 수색은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만수이 이제 2.5m까지 이제 물이 차 올라오니까 더 이상 방류를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밤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초당 600톤을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내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색은 계속될 거야. 그래서 지난 11일이었죠. 11일 날 이제 그 조정집 댐에 이제 오염 방지 막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시신이 이제 사체가 이제 발견됐는데요. 네. 아마 그 실종된 어떤 남성으로 이제 보고 발견할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여차 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8월 1일 날 이제 그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금씩 좀 방류를 했으면은 이 하류의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의견들이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안동댐 수문이 17년 만에 열린 것이었던 만큼 이전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는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좀 기록적인 호우로 집계가 됐던 2003년에는 어땠습니까? 2003년 그야말로 17년 전의 얘기죠. 뭐 다들 잊고 지내는데 돌이켜 보면 태풍 매미 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네. 태풍 매미 때 피해가 엄청났죠.
당시에 이러한 이 매미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하류 지역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안동댐, 이마댐의 상황을 보면 보통 댐은 이제 더 넘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만수위 조절이라고 합니다. 네. 안동댐의 경우는 평소 이제 160m, 그리고 이마댐은 163m가 이제 만수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통 160 전후 정도, 150 전후 정도의 이 수위를 늘 유지를 하면서 방류를 조금씩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3년 매미 때 150mm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 집중적으로 평상시의 방류보다 3배에서 6배가 많은 1,600톤의 초당 1,600톤의 물을 방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류 지역조 그리고 또 인근 지역조차도 농작물이 유실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상당한 피해를 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안동시 의회에서도 이것은 인재다. 수위 조절이 실패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손해를 보는 이 농가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도 이게 인재냐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또 척도가 된 겁니다. 2003년도에 네. 그 상황이. 그리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 우리나라 국토 남부의 경우에 섬진강 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실록 기록을 통해서 500년 만에 폭우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섬진강이 범람을 해버렸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것이 인재냐 아니냐를 지역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또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홍수 피해는 수위 조절을 좀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좀 댐 관리의 문제로 결론이 난다면 어디가 관리 책임을 안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이 관리가 좀 변화됐습니다. 변화했었는데 그동안 댐 관리는 댐의 뭐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관리 왔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댐 관리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왔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댐 관리를 일원화시켰어요. 그래서 뭐 댐 관리하는 홍수 통제소라든지 그다음에 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댐 건설법이라든지 수장 관련된 법률 5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을 관리하는 게 모두가 이제 환경부로 관리가 일원화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환경부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을 통한 어떤 강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들마다 이제 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와 결부시켜서 댐의 물을 예전보다 많이 이제 담수를 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환경부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부적으로 이제 그 관리가 좀 되는 것은 이제 전국의 댐과 보가 이제 한 15,000개 정도, 11,5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다목적 댐과 이제 그 용수 전용 댐, 요거는 이제 환경부 산하의 수장공사가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전력댐이 있어요. 전력 생산을 하는 발전소 댐인데 이 발전소 댐은 이제 그 산업자원부 산하의 이제 그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소규모 저수지 댐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나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다변화가 돼 있어요. 돼 있고 또 하천 관리 같은 경우도 수질 개선이라든지 뭐 방류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하고 이제 유지 업무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의 총괄적인 댐 관리 전반적인 어떤 통합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사원 산하의 수자공사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책임성들이 이제 따져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류를 하면서 안동에 이제 낙천보가 이제 유실되고 뭐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국가하천의 이제 주요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동시의 책임은 아니에요. 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제 그걸 복구를 해야 되고,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산 피해 복구에도 한 15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지금은 안동시가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보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피해 복구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에 쟁점은 자연재해냐 인재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2003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이례적인 피해가 속출했었고 17년 만인 올 여름에도 이례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책임 공방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이번 댐 방류 이후에 안전 불감증 문제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동 지역에 이제 매년 여름에 이제 이맘때에 월영 야행이라고 해서 이제 네. 안동에 월영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일대에 이제 다양한 그 일종의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이제 이 일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행사는 뭐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8월 6일부터 해서 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평소 이제 초당 300톤 정도 방류를 해 나오고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더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7일 접어들어서 이것이 이제 1,600톤까지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의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서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런 그 비상 연락처가 늘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하라든지 또는 이제 주의하라든지 이런 이제 권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 보통 이제 지금 늘상 받고 있는 그 뭐 재난 관련된 문자 같은 것도 늘 통지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마침 8월 6일에서 8일까지 진행됐던 그 기간이잖아요. 이 월영야행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핵심 이 행사 공간이 바로 댐 바로 옆에 월영교 쪽이고 댐 바로 옆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의 이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 밤 10시 정도 8일 정도에는 밤 10시 정도 시점에 완전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더 모여버려가지고 모여서 뭐 그 일대가 완전 통제되거든. 차도 네. 뭐 오도 가도 못할 정도의. 네. 그러나 이제 행사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댐 방류로 인한 어떤 재난 사고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들어오는 입장하거나 오는 사람들 코로나 열 체크하고 이런 데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말 좀 위험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죠. 네. 예, 예. 비단 안동댐만 또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주댐의 경우는 환경단체와의 마찰을 빚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주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댐 건설 이후에 계속 마찰을 빚고 있고요. 집중호우로 이제 영주댐도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앞서 제기됐던 부실시공 의혹들이 계속 이제 공방이 되고 있고, 수장공사 영주권지사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지난해 9월부터 담유를 시작했고 한 78% 정도 물을 가둔 상태에서 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A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공방전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우 피해 이후에 떠오른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덧붙여 주시죠. 기 교수께서 먼저. 지금 이제 핵심이 수자원공사의 방류가 인재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지자체 이 사이 어떤 연계 소통 구조 이런 구조 자체 문제는 전혀 아니고 사전도 얘기도 다 되었고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지도 좀 되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갔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2003년 대비해서만을 저는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이제 피해가 있어 섬진강 지역이 피해 크고, 근데 대부분의 댐이 건설된 게 40년 이상, 60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어떤 댐 홍수 수위의 어떤 계획들이 대부분 건설 당시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럼 40년, 60년 전에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중호우라든지 잦은 이상 기온이 일어난 지금 현재와 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실제 조사에 하루 빨리 댐 홍수 계획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